네, 이번 시간은 이제 의대하고 약대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의 장혁진이라고 하고요.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치대, 한의대, 수의대 관련한 이슈들을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이제 2022학년도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이제 작년 대비 이게 엄청 크게 바뀐 건 없어서 뭐 큰 이슈가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소소하게 바뀐 것들, 그다음에 뭐 의대나 약대 설명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좀 그 과탐투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 이동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를 신설했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거리가 될 거고요. 이 원광대라는 대학에 그 치대가 이제 인문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탐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 이 사탐이 지정이 됐다는 의미는 이제 문과 학생들을 좀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하지 사탐할 이유는 만무하니까 사탐으로 지정이 됐다는 의미는 국어, 수학, 수학의 확통, 뭐 미기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고 탐구에서 사탐만 지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는 이제 문과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여기 한의대 일수에서도 보시면 경희대학교가 인문 모집 단위의 확통과 사탐을 또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대 말고 사실 경희대는 그 지리학과 인문 모집 단위, 간호학과 인문 모집 단위, 뭐 이런 모집 단위들을 그 확통에 이제 사탐으로 지정을 좀 해서 이제 이과가 침범하는 걸 좀 막으려고 이런 이제 문과 보호 정책을 좀 펴줬어요. 그래서 한의학과도 마찬가지로 확통과 사탐을 지정해서 이과가 못 넘어오게 막아놨고, 여기 원광대도 이제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으니까 이 한의대 모집단이 또한 사탐을 지정해서 이제 이과 학생들 침범을 좀 막아서 보호해줬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집단위는 실제 성적대가 이과 모집단위에 비하면 조금 낮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탐도 사실 좀 이슈가 있죠. 그 한 문제 틀리면 100분위가 확 떨어지는 과목이 사탐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 이과보다 이제 문과가 좀 아래에 있는 경향이 있다 보니 실제 이과 아이들이 형성하는 입결에 비하면 이게 좀 조금 성적은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근데 이 모집단이 특성상 문과들 중에 제일 높은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입결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대라는 대학이 이제 한의대 모집에서 이제 과탐의 가산점, 수학하고 과탐의 가산점 반영을 신설해서 여기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이과가 넘어오기 정말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반대로 이제 동신대라는 대학은 원래 수학 미기에 가산점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에가 넘어오는 걸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좀 좀 보호해준 느낌? 예, 근데 이제 가산점만 폐지한 거라서 뭐 딱히 지정해서 못 넘어오게 막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산점만 그냥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이과 침범을 그렇게 많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산점을 줬던 것보다는 안 주는 게 문과 입장에서는 더 나으니까 그런 게 폐지됐다는 점 기억하시고,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충남대라는 대학이 표백 반영대학에서 표준점수 반영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강원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올해는 일단 선발하지 않는 걸로 정시해서 이렇게 요강으로 발표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인원 변화를 일단 치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치대부터 한번 보면은 여기 부산대가 이제 원래는 가군에서 10명 선발하던 거를 나군으로 옮기면서 일반 전형은 5명만 선발해서 규모가 줄였고요. 오히려 지역 인재를 10명 선발하는 걸로 인원을 조금 늘려놨어요.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수시 2월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시면 수시 2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소하게 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대 천안에서 조금 2월이 많았던 것 같고 나머지 2월이 거의 없고요. 인원 변화를 봤을 때도 이 부산대 군 이동으로 인해서 가군은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다군은 이제 강릉 원조대가 인원을 좀 적게 4명 적게 퍼서 조금 줄어들고, 다만 이제 나군은 인원이 살짝 늘었는데 지역 인재는 또 10명이 늘었다 정도로 이게 뭐 엄청 크게 바뀐 건 아니었어서 예, 소소하게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원 변화를 보시면은 지난해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수시 2월은 별로 없는데 작년 기준에 가천대가 조금 2월 있었다 그 정도였던 것 뿐이고요.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살짝 줄거나 늘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다만 여기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 인재하고 일반 전형 공이 둘 다 좀 크게 감소해 있는 정도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는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일반 전형은 조금 줄고 지역 인재는 조금 늘고 뭐 이 정도 기준이었는데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수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줄었어요. 학과도 대학도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뭐 경상국립대가 작년에 2월 조금 있었고 뭐 전북대도 2월 조금 있었는데 사실상 2월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선발 규모상으로 강원대가 이제 지역 인재를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가군 나군다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대나 뭐 한의대, 수의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약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확통을 하거나 또는 이제 사탐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응시 가능한 대학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대학들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원광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은 제한이 없는데 가산도 따로 없고요. 근데 사탐을 지정해 버렸어요. 이건 딱 누가 봐도 문과 아이들 뽑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이과 눈치 안 보고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릉 원주대 치대는 이게 수학에 제한은 없고 가산점도 없는데 과탐이 지정이라 이거는 뭐 문과 아이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치대는 여기 원광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의대는 이제 그런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학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다 뭔가 좀 바뀐 대학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거 원광대하고 경희대 보시면 원광대는 수학에 제한은 없지만 가산은 없고요. 사탐이 지정. 경희대는 수학도 확통 지정에 사탐 지정이에요. 이런 대학은 이제 문과 아이들을 대놓고 뽑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이과 눈치 안 봐도 써도 되는 대학이죠. 그런 대학이 여기 대구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모집 단위가 확통 지정에 사탐 지정이라서 이제 이과 아이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 사실 경희대가 이렇게 뽑는 게 작년에 제가 인원수를 한번 봤더니 그 모집 그 대학별 발표한 입결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 인문 모집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하고 탐구에 제한을 안 둬버렸더니 합격생의 76.9%가 이제 과탐 선택자더라. 그러니까 수학 미기 선택자하고 과탐 선택자하고 비율은 좀 다른데 문과 학생이 사탐을 하면서 미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과탐 선택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이과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탐 선택자가 무려 76.9%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경희대가 이제 확통과 사탐을 지정했다. 이런 대학은 이과 아이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인데, 다만 이제 이 이외에 나머지 이렇게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대학들은 이 가산점을 분명히 고려하고 지원하셔야 된다. 가산점이 이길 만한 성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약간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따져보는 거는 합격 예측 서비스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좀 메가스 합격 예측 서비스 좀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국립대가 수학에 제한은 없는데 그래서 확통 응시자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과탐이 지정이라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과 학생이 이제 훨씬나 미적분이나 기하에 좀 성적이 그래서 확통으로 바꿨는데 고득점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문과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집 단위는 수의대는 딱히 없다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성적표를 받고 이제 각종 설명회를 들으면서 유불리한 대학이 어디지 이런 걸 찾는 요 시기일 텐데, 제가 영상을 찍는 시기는 수능 채점 결과 아직 발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말씀드리는 각종 데이터나 숫자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대학을 좀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는 보통 이제 내가 어느 과목을 잘 받고 어느 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치대만 일단 정리를 한 건데요. 연세대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수학과 탐구를 둘 다 잘해야지 여기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는 수학 반영 비율은 높은데 이 높은 건 맞는데 이제 국어하고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국어하고 탐구 중에 뭘 하나를 망치는 학생이 다른 과목으로 좀 만회를 볼 수 있는 대학들. 그리고 여 밑에 원광대는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국어를 좀 못 보면은 그걸 수학과 탐구로 만회할 수 있고, 수학을 좀 못 보면은 그걸 또 국어와 탐구로 또 만회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과목을 더 성적이 좋은가에 따라서 반영 비율상 더 유리한 대학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게
한의대 같은 경우도 수학 탐구 반영비 높은 대학은 부산대와 오석대가 있고요. 수학은 높고 국어 탐구가 똑같은 대학이라 국어 탐구 반영 비율을 국어 탐구 성적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유불리를 보완할 수 있는 대학이 가천대, 경희대, 인문, 상지대고요. 국어, 수학, 탐구 반영비 똑같아서 한 과목을 굉장히 잘 봤으면 그걸로 다른 과목도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대학이 대구 한의대, 원광대, 동의대, 세명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비율이 제일 높은데 국어 반영비율이 더 높아서 탐구를 보완할 수 있거나 탐구 반영비율이 더 높아서 국어를 보완할 수 있거나 이런 대학이고, 여기 동신대는 국어, 수학 반영비율이 똑같은 대학이라서 서로 좀 이렇게 보완이 가능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변별력이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가 됐고 국어 성적 우수자가 수학에 비하면 좀 적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굉장히 잘 본 친구들이 이런 대학들의 발령비를 고려해 봤을 때 유불리를 조금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좀 적은데 수학 탐구 반영비 제일 높은 대학이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고요. 수학 반영비를 높고 국어 탐구가 똑같은 대학이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반대로 수학 반영비를 높고 그 다음에 국어 탐구 순위사학은 서울대 하나, 수학 반영비를 높고 그 다음에 탐구 반영비를 높고 국어가 제일 낮은 게 건국대와 중남대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정도 성적이면 내가 이게 유리하고 여기 더 유리한 과목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영 비율이 유리한 대학을 좀 찾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이 점수를 반영하는 반영 지표에 따라서 또 유불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점수 더하기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학과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은 다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왜 표준 점수 더하기 100분위가 어떤 방식이냐면은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탐구는 100분위를 가지고 변표라는 걸 쓰는데, 이 변표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쓸 경우에는 이제 과목마다 유불리가 좀 생기니까 내가 응시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불리가 생기면은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무슨 과목을 응시했든 간에 그 과목의 상대적인 등수가 똑같으면 100분이가 일종의 등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등수만 똑같으면은 같은 점수를 부여할래 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입결이 좀 안정적이고 그 뭐 이슈가 그렇게 딱히 크진 않아요. 근데 순수하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다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은 올해 이놈의 과탐 투 때문에 엄청 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올해든 작년이든 내년이든 재작년이든 언제든 다 100분위 반영 대학은 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100분위 반영 대학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학생들이 너 100분위가 유리해요? 표점이 유리해라고 물으면은 100분위가 더 유리해요 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100분위는 표준 점수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운 다음에 비율대로 주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똑같으면 등수가 좀 차이 나도 비율이 똑같으면 같은 100분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위는 같을지언정 그 안에 표준 점수는 다 구분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채점 기준이라서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 경향성은 바뀌지 않는데, 국어 100분위가 100인데 표준 점수는 141부터 147까지 8개, 7개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수학도 142에서 148로 점수가 구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100분위는 100인데. 그러면 141을 받은 친구는 147을 받은 친구에 비하면 표준 점수는 뒤지지만 100분위는 100으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100분위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100분위는 동점자가 되게 많아서 이게 입결이 굉장히 높고요. 예측을 되게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경쟁률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를 확인하셔서 이거 정말 애들이 미어 터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100분위는 표준 점수에 비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변별력 확보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의지원이나 메가시티 학경 제출 서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좀 뭔가 이런 경향성을 좀 특별히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이 100분위 반영 대학이에요. 실제 입결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올해 이놈의 과탐 2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의대편하고 약대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과탐 1끼리의 조합보다는 과탐 2를 하나 이상 끼게 되면 그러면 이 표준 점수 최고점 합산과 1등급 컷 점수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다 유리하냐 물으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점수 반영상에 있어서
보정 없이 받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해서 과탐2가 하나로 끼게 되면 원에 비하면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정이 없이 그대로, 그러니까 반영 비율은 적용하더라도 딱히 다른 보정 없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은 부산대, 치대는 부산대, 서울대, 원광대가 있고요. 심지어 서울대는 거기다 대고 가산점까지 줘요. 그리고 한의대는 부산대, 원광대, 수의대는 서울대와 충남대인데 서울대는 또 거기다 대고 가산점도 주죠. 과탐2에. 그리고 여기 보정이 없는 대학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정이 있는 대학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받았던 표준 점수를 그 과목 최고점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대학들이에요. 이게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나누면 일종의 뭔가 비율을 계산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과탐2를 했다고 해서 딱히 유리하지 않아요. 과탐1이 유리한 구간도 있거든요. 과탐2가 유리한 구간도 살짝 있긴 한데 그게 좀 혼재돼 있고 전반적으로 과탐1이 더 유리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준 점수 만점으로 뭔가 이제 보정을 하게 되는 이런 대학들은 2를 한다고 해서 딱히 유리한 건 아니고 그 대학은 이제 원하는 친구들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하나 있고요. 수의대는 경상국립대, 충북대, 전남대가 있고 이 중에서 경상국립대는 또 이렇게 과토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정이 아예 없이 반영하는 것보다는 좀 유불리는 원하고 좀 덜한데 그래도 이제 가산이 있으니까 조금 2가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내가 원설 막 모의전 해봤는데 여기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 그러면 그게 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과탐2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별로 이제 발표한 입결,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리는 영상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제 어디를 써야 되나 이런 게 고민 아마 하실 텐데 주로 이제 대학들이 발표한 입결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가늠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 발표한 입결은 어디까지나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야지 그 입결을 그대로 1대1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게 이제 치대 입결을 제가 비교해 놓은 건데 치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경북대학교 치대는 환산 점수상 평균 성적이 728.54, 70% 컷이 727.90, 85% 컷이 727.40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경북대 시고 계산해 봤더니 점수가 730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요건 작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어 표점과 올해 국어 표점은 다르잖아요. 구조가. 수학도 표점 구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성적을 올해로 바꿔서 봐야 되는 거죠. 작년 성적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표백 반영 대학이라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인데 입결을 발표했을 때는 100분위도 같이 발표했거든요. 아니 국어 수학은 100분위 쓰지도 않는데 100분위 같이 발표하면 뭐 할 거예요? 사용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늠할 때 한번 활용하는 거지 실제로 되냐 안 되냐 따질 때는 실제로 환산 점수를 계산 직접 해봐야 되고 그 환산 점수 비교 대상도 작년 성적 올해로 바꿔서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1대1로 다이렉트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원광대라는 대학은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고요. 이 대학은 국어, 수학, 탐구 표준 점수를 단순히 다 합치면 되는 대학이에요. 계산식이 되게 간단해요. 국어 표점, 수학 표점, 탐구 표점 두 개를 다 합치면 돼요. 그리고 영어는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데 1등급에 100점을 주거든요. 이게 합치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합산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여기 치대 같은 경우에 508점이 이제 70% 컷이라고 하는데 이 70% 컷에 508점을 똑같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동점자 기준에서 우위에 있어서 이기고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대학이 원광대거든요. 근데 이 대학도 이렇게 100분위를 발표해놨어요. 100분위 성적 97.5. 이 성적이면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실제 이 97.5하고 이 508점하고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작년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131에 100에 1, 수학은 142에 100에 1, 영어는 1등급 환산하면 100점이니까 이제 물리가 65, 91에 2, 지구과학이 77에 99에 1 이렇게 놓으면 합산 표준 점수는 508이고 100분위 평균 97.5가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지금 물리학 하나 때문에 100분위 평균이 낮아진 거지 다른 거 100분위 성적 보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라 100분위로 보는 건 그냥 가늠하는 거지 그대로 다이렉트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실제 100분위 성적은 왜곡이 좀 심하고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100분위 성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성적을 고지것대로 믿고 그냥 무조건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1차원적인 생각 방식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환산 점수로 보게 되면은 조금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
환산 점수라는 게 그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좀 바꿔봐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조금 올해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입결만 놓고 봤을 때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 지원 기한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이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닌지 보시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합격 예측 서비스를 쓰시는 거다.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찾아오는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합격 예측 서비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좀 감상은 제가 의대 편하고 약대 편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대로 뽑겠다라는 모집단이 한 16개, 한의대는 20개, 수의대는 1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 수보다 좀 많잖아요. 이게 이제 지역 인재나 뭐 인문 모집단이 이런 거 다 합치면 이제 이 정도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 모집단위 기준으로만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치대는 16개 중에 13개, 한의대는 20개 중에 15개, 수의대는 20개 중에 8개의 이제 입결을 저희가, 이거 믿을만해. 진짜 요 입결이 맞아. 끝선이 어디쯤이야.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요 정도 수집을 정확하게 이건 맞다라는 입결을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그 작년도 합격 예측 서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정이라고 말했던 거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100% 다 맞았고요. 이 정도면 70% 컷이에라고 발표했던 그 성적에서는 실제 입결과 비교해보니 거의 100% 다 맞아 떨어졌고요. 적정이에요. 적정 60%예요. 라고 말했던 것들도 여기 치대에서 한 개 정도 빠지는 게 없어가지고 92% 거의 100% 확률 다 맞췄고, 심지어 이 성적이면 좀 위험한데요. 근데 도전은 가능해요. 한번 도전해보시죠. 이런 성적을 맞춘 소신도 거의 70%, 60% 정도 확률로 다 저희가 학교 서비스 입결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게 점수를 너무 높게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입결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 결과를 믿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안정적인 대학을 찾겠다면은 매우 확률 높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의대도 마찬가지고 좀 특수학과들, 인기 있는 이런 과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한 안정을 잡는 거예요. 확실하게 뭐 하나 되는 걸 집어놔야 이렇게 소신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모집단이 또는 대학,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셔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지원을 하신 다음에 또 이게 저희가 확률 높게 그래도 이렇게 맞춘 이런 소신 지원에 대한 것도 같이 학교 예측 서비스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이제 그 수능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수시 추가 모집을 기다리며 추가 합격을 기다리면서 이제 정시 모집 준비를 하실 텐데, 저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하고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 설명회와 이런 자료집, 배치표 등들을 바탕으로 정시 모집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